자, 2021년 3월 9일 화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밖에서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한데 낮에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뭐 롱패딩이나 이제 두꺼운 거 굳이 안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낮에 입으면 덥습니다. 맞죠? 근데 일교차 좀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두껍게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음, 이제 좀 마스크 안 쓰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1년 내도록 쓰니까 좀 지겹기도 하네요. 맞죠? 아, 언제 종식될지 좀 알 수 없지만 조금만 우리가 좀 기운 내도록 하고, 아무튼 제 방송 썰방에 이제 와주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 살면서 답답한 부분, 힘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좀 털고 마음을 비우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썰방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CPS23A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CPS님이라고 칭할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CPS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PS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 30살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 막막해서 사연 보냅니다. 전 올해 30살이 된 군필 남성으로 대학도 못 나오고 아무런 경력과 자격증도 없어서 막막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생각해보면 쓸데없이 높은 주변의 기대와 자존심 때문에 능력에 비해 과분한 꿈을 꾸다가 답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다리 찢어진다라는 꼴이 딱 알맞는 모습이 제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환경이 좋아서 다른 명문대를 갔기에 어설프게 재수하다 오히려 경기도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을 시작으로 공대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괜히 꿈만 높아서 이과로 전과하고 학교 공부는 버려놓은 채 편입 준비야 군생활 후 편입 준비만 2번. 이걸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몰래 혼자 알바하며 학원비 내서 공부한 게 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는 편입 공부한다고 2학년 때부터 놓아버렸기에 아는 것 없고 수업도 못 따라가면서 담당 교수님께는 학교 때려치라는 말을 듣고 학구 누적으로 작년에 제적되었습니다. 그래도 4학년 1학기까지는 꾸역꾸역 들었기에 어떻게든 정기기사를 따서 아무데나 받아주는 데나 들어가보자 했는데 뭐 아는 게 없는데 정기기사를 어떻게 따겠습니까? 제 멍청한 머리로는 정기기사는 감히 말도 안 되는 만용이었죠.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잘 압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절실하게 도전한다고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험이라는 걸요. 보나마나 될 리가 없습니다. 돈 내고 강의 좀 들어봤지만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 시험이 아니더군요. 공부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었지만 안 되게 뻔한 시험, 마음만 갉아먹히는 것 같아서 학원도 환불받았습니다. 솔직히 다른 심각한 사연들에 비하면 전 별것도 아닌 배부른 사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성공한 게 없어서 그렇지 어영부영 시험 공부만 한다고 몇 년을 날려버리면 고시낭인들이 피폐해지는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쪽팔려서 만나지 않은 것도 몇 년 지났습니다. 비교하면 마음이 안 좋다는 걸 알지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몸만 늙어서 커지고 내용물은 아직도 애새끼 마냥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기에 요즘에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만 하드해도 십시차례 듭니다.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시덥지도 않은 사연일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을 괜히 불편하게끔 만드는 사연일 수도 있기에 죄송합니다. 정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상담 안 해주시겠다고 답장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해야 됩니다. CPN스도 아시죠? 상담 안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본인이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CPS님 어떻게 내 사연 좀 붙들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방향 좀 잡아주세요. 지금 이런 심정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뭐
사용하는 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지금 이거라도 만약에 안 받는다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잖아. 맞잖아요. 절박하잖아요. 난 사연 속에서 님의 절박함이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김동님 어서세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좀 제발 좀 붕어 형님이 좀 붕어 형님 포함해서 다른 뭐 인생 선배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어드바이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나이가 올해 30이면 지금 92년생이네요. 92년생. 음, 지금 보니까 방황을 많이 하셨네요. 맞죠? 방황을 많이 하셨고 어디 하나 제대로 뭔가 음, 진로를 못 잡으셨네. 그런데 제가 님한테 두 가지 제안을 할게요. 님한테 뭔가 기운을 주는 긍정적인 얘기로 제가 좀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로 내가 힘을 드릴까요? 아니면 정신을 번쩍 차리게끔 해드릴까요? 좀 날카롭게. 두 번째요. 좀 제가 세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CPS님한테. 안 되죠. 맞죠? 뭐 힘내란 얘기, 최선을 다해,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 CPS님도 살면서 안 들어봤겠냐고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가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내가 더 좀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한테 아무런 효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 본인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좀 냉정하게 정신 차리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좀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 거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즘에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만 하루에 수십 차례 듭니다. 자, CPS는 냉정하게 얘기해요. 님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다 놓아버리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자, CPS님한테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CPS님, 지금 집에 뭐 빚이 많아가지고 내가 집에 소년 가정으로 어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많아서 1년 360으로 일을 해도 못 갚는다. 뭐 그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음, 아니면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아니면 본인이 지금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지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뭔가 움직이기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허약한 체질 때문에 뭐 장시간 동안 뭐 못 움직이게 한다, 못 움직이거나 그럼 뭐가 힘들길래 그냥 놀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나요?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과연 다른 분들 본인보다 더 힘든 여건에 사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CPS를 마셔야 돼요. 본인이 가진 환경보다 더 악조건의 상태에서도 이 악물고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분 부모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막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당장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님이 있는 그냥 주변 환경만 보다 보기 때문에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이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 없을까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썰방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위만 바라보지 아래는 안 봐요. 위에도 저희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희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보다 낮은 환경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더 힘든 사람들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파랑새를 위해서 힘들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음. 그래서 저런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님이 살면서 정말 뭔가 절실하게 배워본 적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CPS님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보다 좀 경제적으로 부족함 잘하다 보니까 이 절실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살면서. 절실함에 대해 알았으면 제적까지 웬만큼 안 당해. 제적은 진짜 학교를 거의 안 다니시피 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웬만큼 바보짓 하지 않는 이상 제적 안 당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생활 해봤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느낀 거는 저 대학교 등록금 부모님이 내주신 거죠. 뭐 학자금 대출 받고 한 거 아니죠. 뭐 알바한 것도 있는데 그 등록금 부모님 내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님이 부모님이 등록금 안 내주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내 돈으로 저거 갚아가면서 만약에 대학생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제적까지 제적까지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 의대 등록금 내주시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데. 주변에 보면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모님이 다 내주시는 것 같죠. 부모님이 4학년 등록금 다 내주시는 것 같죠. 8학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한두 학기는 낼 수 있어. 한두 학기. 근데 나머지는 자기가 뭐 돈 벌면서 휴학하면서 뭐 메꾼다거나 아니면 학점금들지 받아가면서 졸업하고 나서 갚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학장들 집안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쌓이고 감당 못 해가지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까지 받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뉴스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난 이미 이런 생각 듭니다. 뭔가를 살면서 뭔가 확실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음. 뭔가를 확실하게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느낀 거는 귀가 상당히 얇은 사람 같아요. 보면 편입 공부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누가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준비하니까 아는 사람 붙었으니까 주변에서 해보라 하니까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료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모르잖아요.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야 주변에 공대가 좋다 하더라. 해봐라. 나 해볼까? 야 요즘에 공무원 많이 뽑는다 하더라. 야, CPS도 해볼래? 나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네, 시즌이 뭐 어제 막았습니다. 이것저것 도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도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알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할 거면 정말 찐득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살면서 뭔가 진득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 솔직히 편입 공부한다고 2학년 때부터 놓아버렸다고 하는데 편입 공부가 뭐 그렇게 힘듭니까? 편입 공부를 무슨 뭐 수능 공부할 때처럼 하루 왼종일 공부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희진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편입 공부하는데 왜 수업을 놔버립니까? 본 수업도 같이 하면서 편입 공부를 같이 가야죠. 편입 하나 하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무슨 뭐 원래 수업은 안 들어도 돼. 어? 개판 넣어서 상관없어. 그럼 편입 못해요. 희진이 안 그랬으니까 편입하려면 그 내가 학교 다녔던 그 원래 전공이라는 학점 스펙이 같이 있어야 돼. 그게 반영이 되는데 그거 제끼고 편입 공부만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덤벼든다거나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수박 거래기식 준비만 하신 것 같아요. 수박 거래기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근데 내가 님한테 감히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뭔가를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제대로 준비해 본 적 있냐는 거죠. CPS님이. 그냥 남들 따라하는 거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음? 그게 원인이 뭐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CPS님? 그 원인이 뭐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거기 생각합니다. 뭔가 절박하지가 않아가지고 공부에서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박함이에요. 나 이 시험 안 되면 나 죽는다. 나 이 올해 무조건 조진다. 누가 이긴 해보자. 약간 이렇게 좀 악바리 전신으로 가야 돼요. 공부에서 중요한 게 머리보다 중요한 게 악바리와 끈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살면서 뭔가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다 있시고 뭐 내가 막 그렇게 아둥바둥 안 거려도 어차피 우리 집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부모님 다 일하시고 뭐 가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CPS님도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일을 건강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부모님도 언젠간 늙게 되면 이 조직사회나 이 경쟁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죠. 부모님도 이제 일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부모님 쉬셔야 되잖아. 왜냐? CPS는 그냥 힘들게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했으면 부모님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CPS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CPS님한테. 거창한 목표보다는, 거창하고 허황된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본인이 레벨보다 너무 높은 걸 잡으려고 하니까 실패를 한 거야. 목표 설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사실의 능력치와 한계치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뭔가 능력이 뭔가 무한할 것 같지만 엄연히 그 한계치가 있어요.
공부량도 그 사람이 혼자서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치라는 게 있어. 일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자신이 알아야 돼요. 왜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잠 몇 시간 자고 뭐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잠 그렇게 자면 못 버티잖아요. CPS님, CPS님도 본인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이제 와서 뭐 나이 30 먹어서 뭔가를 뭐 꿈꾸고 뭐 바란다 하더라도 그게 헛된 짓이라는 거를 그동안의 과정을 밟으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런 너무 높은 내가 오르지도 못하는 목표 설정을 하지 말고 내 발 앞에서 넘어갈 수 있는 허들 같은 거 그런 것들 생각하자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도전할 만한 거, 그 CPS님이 도전할 만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전기기사 있잖아요. 요거 한번 제대로 준비해 보시는 거 어때요? 전기기사만. 물론 요즘에 전기기사, 산업기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못 딸 건 아니에요. 못 딸 건 아니야. 그래도 공무원 시험보다는 이런 자격증 타는 게 난이도가 낮아요. 제 멍청한 머리로는 전기기사는 감히 말도 안 되는 마뇽이에요. 님을 뭐 멍청하다고 솔직히 멍청한 게 아니라 멍청하다기보다는 보통의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집중한다거나 끈기를 가지고 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멍청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기사도 그냥 자격증에 수많은 자격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전기기사를 어설프게 하면 떨어지는 거죠. 요즘에 워낙에 시험 난이도 올라가지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양도 많아요. 전기기사 따기 전에 사람들 다 아는 거 없이 시작을 했어요. 아는 거 없이. 막상 그거 따도 뭐 전기에 대해서 안다. 아니에요. 그냥 자격증만 따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일을 배우는 거는 막상 현장 가가지고 일하면서 배워야 돼. 일하면서 배우면 또 여기 있는 지식도 많이 못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일 뿐이에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실력이 막 일치월장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 있고 없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일자리 얻을 때 그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그나마 님이 여기서 현실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이 전기기사 같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님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대학교 재적을 했다고 했잖아요. 재적 당했는데 전기기사 응시 조건이 돼요? 여러분 재적 당했으면 환경이지 그냥 고졸 아닙니까? 요건이 된다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 천만 다행이네. 아 이거 안 됐으면 뭐 기능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천만 다행이네. 그래도 다이어트로 전기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것만 그거 천만 다행이에요. 만약에 재적 학력도 인정 안 됐으면 님은 그냥 기능사부터 따야 돼. 자격증 하더라도. 그럼 전기기사 딸 수 있고 전기산업기사도 볼 수 있겠네요. 다른 기사급 자격증도. 근데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요. 제적도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근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제적이 그냥 학교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쫓겨난 거잖아, 사실. 큐넷에서 읽어봤다고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상담을 받아봐야 돼, 이거는. 정말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아봐야 됩니다. 전화해서 물어봤다고요? 물어봤는데 뭐, 그 시험 응시하는 데는 뭐 아무 이상 없대요?
응시해도 괜찮대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이거. 이거부터 알아봐요. 뭔가 이분이 보면 일을 약간 좀 꼼꼼하지가 않아. 이런 거 정말 중요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시험을 보더라도 그런 거 없다 생각하는 거하고 된다 안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아는 건 다르죠. 막상 나는 되는 줄 알고 봤는데 시험 치고 나니까 응시 조건 안 된다. 뭔가 보면 그 확실하지 않아요. 뭐 인생은 확실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일단 전기기사 자격 요건이 되는지, 예,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건 인정이 되면 전기사 도전해 볼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되면. 그리고 전기사 할 거면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자격증 하나만 딴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이것저것. 한 군데만 집중해요. 한 군데만. 음? 한 군데만 집중해서 살아요, 한 군데만. 제우스님 어서세요. 그리고 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음, 음, 정신 차리기 위해서라면 뭐 노가다나 뭐 택배 상하차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경험상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하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진짜 번쩍 들어요. 택배 상하차 같은 거 하잖아요. 생산지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하고 나면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야, 공부가 정말 편한 거였네. 야, 공부가 진짜 편한 거였어. 응? 야, 나는 힘들다 얘기했지만, 야, 나는 이거 뭐 힘든 것도 아니네. 어? 나는 그냥 그동안 어리광 부린 거네. 야, 여기 있으니까 인생이 끝자락이 있고, 막 진짜 이 힘든 일 또 막 하겠다고 막 참고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네. 야, 이게 정말 열악한데. 야, 이렇게 진짜 밤새도록 진짜 족빠지긴 한데 돈 얼마 안 되고 할 일이 못 된다고요? 한 번 더 가보세요. 아니면 뭐 새벽에 가가지고 저 노가다 한번 해보시던가. 그 인력사무소 그냥 가방 들고 가가지고 어 그거 가가지고 한번 뭐그 봉고차 타고 한번 일하러 갔다 오시던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노가다 나쁘지 않은 게 왜 그런가. 노가다 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진짜 일찍 일어나야 돼. 5시 일어나야 돼. 4시나 5시 일어나가지고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그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일반 회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 가보면 그 일감 하나 받겠다고 막 줄 서 있고 대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이 일당발 일하겠다고 저렇게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보다 되시는 분들 저렇게 연장 가방 싸가지고 그 대기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야,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좀,
살고 있는 것 좀 감사해야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님은 내가 봤을 때 그거예요. 목표를 크게 잡기보다는 내가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걸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뭔가 성취감과 자신감을 맛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님한테 중요한 그거예요. 성취감과 자신감. 근데 님은 한 번도 뭔가를 성취했다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목표 실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님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걸 맛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맛봐보면 아,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거 정말 못할 게 아니구나. 힘들긴 했지만. 이래서 사람들이 자격증도 따고 시험에 합격을 하는구나, 힘들어도. 그 맛을 아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3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맛을 본인 스스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CPS님도 인정하시죠? 그리고 노가다나 이런 일 하게 되면 인생에 절박함이 더 생겨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냥 하루를 흐리멍텅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공부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님이 뭐 그동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뭔가 너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와 어떤 그런 현실이 나는 괜찮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살렸다는 건 있어요. 못 살렸다는 건. 지금부터 조금씩 찾아 나가면 돼. 비록 좀 한참 뒤에 왔긴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돼. 차근차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눈앞에 놓은 요 전기기사부터 한번 되면 도전해보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 만약에 전기사 자격 요건이 대신 도전하시는데 전기기사 자격 요건 안 된다 하면 재적은 환경 인정 안 됩니다 하면 그 뒤에도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폴리텍을 간다, 폴리텍에 한번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 학원 가가지고 다시 자격증 딴다든지 이런 것도 차선책을 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자격증 공부도 괜찮아요. 만약 전기기사들 자격 요건 되면 치면 되는데 뭐 큐넷에 전화 있는데 제적하셨으면 학력 인정 안 돼가지고 기사 못 담 이렇게 해버리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만약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됐을 경우에는 뭐 그런 자격증도 괜찮아요. 뭐 대형 면허 딴다거나 지게차 같은 거. 왜냐면 지게차만 따더라도 물리센터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 현장 같은데 3톤 이상 지게차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일종 대형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 버스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무튼 제가 가장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님이 살면서 뭔가를 정말 절실하게 뭔가 이뤄보고 싶다거나 뭔가 확실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나이 되도록 이렇게 약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뭔가 확실하게 이런 거 없이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 환경이 힘들다고 절대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자책해서는 안 돼요. 님은 덜 힘든 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덜 힘든 거야. 이 대한민국 사회에 힘든 사람 진짜 많아요. 상상 이상으로 많아.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만 보는데 내 아래를 보면 정말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서울 같은 데 가봐요. 또 저기 노량진이나 신림동 같은 데 가봐요. 하루보다 하루 먹고 사는 데 얼마나 많은데. 고시원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 하루 일 못하면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건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거 하나만 정복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시면 한 계단 한 계단씩 나아가시면 저는 분명 그래도 지금보다 낫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마시고 막 뭐 삼성, LG 뭐 이런 데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내 기준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으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설정하시고 그거를 차근차근 밟아 나시다 보면 길이 생겨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은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CPS님 본인이 잡으셔야 돼요. 본인이 본인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방법론만 제시하는 거지 님한테 방향을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라고 얘기 못 해요. 왜냐? 인생 사는 거는 본인이 사는 거지 제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마음 다 잡고 내가 잡지도 못하는 거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이렇게 좀 꼼꼼하게 시간 설정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밟아 나가시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CPS님 지금보다는. 원래 살아가는 거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왜 어렵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도 없고 각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답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로 얘기 못하는 거죠. 예, 못합니다. 아무튼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본인한테 충분한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PS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좀 본인 스스로의 위치를 깨닫고 현실을 깨닫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아 나가면 못 살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힘들 수 있겠지만 뭐 덜 먹고 덜 잘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좀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내 현실을 알면 괜찮아요. 더 이상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마시고 뱁새는 뱁새 길을 가야 돼. CPS는 CPS님의 길을 가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뭐 잘 나가든 말든 그 주변 사람들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을 내가 설정한다. 일단 내 앞에 놓인 그 장애물부터 먼저 넘어가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씩 넘어가다 보면 길이 있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들 힘들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준비하고 인구하시고 버티셔야 돼요. CP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뭐 CPS님이 좀 제 고민 사연 요거 진단 들으면서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좋은 기운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CPS님 오늘 사연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CPS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